예,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은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2기 내각 중에 일부는 이미 특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인사폭이 좀 넓어졌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서 농림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엔 은성수 수출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엔 한상혁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엔 박삼득 전 국방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예. 자세한 프로필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송합니다. 조국 자, 법무부 장관 이정옥 장관 대정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최기영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내다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제27회 행정고시를 통해서 관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지냈고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규제혁신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도 역임했습니다.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요.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시 40회며 법무부인 정세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네. 한 후보자는 앞서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후보자는 부산상고 출신으로 육사 36기고요. 오사단장과 국방대 총장 그리고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장관 후보자들이죠. 아직 네. 인사청문회라든지 정식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후보자인데 충청과 호남이 일단 눈에 띕니다. 예 맞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같이 볼까요? 예, 차관급 인사도 있었는데요.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요. 예. 국립외교원장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수혁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네. 비례대표 15번이었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순번이 승계가 되고요. 비례대표 16번은 정은혜 전 부대변인인데 정은혜 전 부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은혜 대변인은 이제 1983년생인데 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연소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은혜 부대변인은 우리 나이로 37살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발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애초에 6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나서 네네. 총 8명. 이렇게 왜 늘어나는지도 같이 한번 보죠. 네,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다소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각은 원래 6명, 많으면 7명 선으로 예상이 됐으나 8명의 장관급 인사로 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두 명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무래도 이
죄송합니다. 이 기개각의 쇄신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서 예. 인사 검증폭을 확대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원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네. 공개가 안 되다가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의 어떤 반전이라든지 네. 또 의외 인물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인물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묘미인데 네. 이번 인사는 그런 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이 뭐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 후보가 할 일이 많죠. 네, 맞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반응입니다. 예. 이번 이 기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도 바로 이 조국 후보자인데요.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검찰개혁 등을 지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임명이 되면 김조원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사정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조국 장관 후보자는 윤 검찰총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런 사람들로 사정 라인을 갖췄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부에도 공직기관 해이, 즉 레임덕을 막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참고로 이번 인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적 안배도 있지만 여성이 8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여성이 2명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성 인력을 꾸준히 발탁하고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은 오후 2시 30분에 네,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 후보자가 인사 발표 당일에 이렇게 생방송 기자회견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예. 그만큼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야라는 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대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기자들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은 영상을 따더라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녹화를 하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네, 이번에 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된 다음에도 그 SNS를 한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조 후보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주요 메시지는 SNS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것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조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행을 예. 예상하면서 이 정도 급이라면 이 정도 인사라면 네. 앞으로 조 후보자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참모 자리와 법무부 네. 장관도 물론 참모 자리긴 하지만 이 무게가 좀 다를 텐데 네. 어떻게 나올지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주미대사 누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수혁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갈 것이라는 것은 어제 일부 신문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 정도로 나왔는데요. 예. 오늘 인사 발표에서 이수혁 의원이 됐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가는 것으로 유력했었는데요. 네. 다만 야당에서는 문 특보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인 행보를 두고 반미주의자다라고 규정하면서 문 특보가 주미대사가 되면 한미 동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 특보는 어제 주미대사 사례를 고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만 청와대에서는 그 주미대사 인선에는 문정인 특보와 이수혁 의원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 외교안보 라인은 일단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었고 네. 일각에서도 만약에 깜짝 인사가 난다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인선은 없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섣불리 전망을 내놨느냐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울러 연말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지요. 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각은 이루어졌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입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정쟁이 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아주 좋지 않은 문화가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청와대가 마련한 7대 인사 원칙 기준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7대 인사 원칙 기준이란 병역 기피,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인데요. 이 8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3월에도 청와대는 자신만만하게 인사검증을 마쳤다면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8명이 과연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어떤 능력, 전문성, 철학을 검증하기보다는 의혹을 터뜨리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낙마시키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개될 인사청문회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조 후보에 대해서 타겟으로 정하고 네.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